장애인들에게 자가격리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씻지도 않으시고 또 술 드시면 길에서 주무시고, 이 어르신이 위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도 장애인,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일은 더 많아지고 긴장은 높아지면서 그만큼 피로가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을 격려하며 응원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여러분을 통해 어려울 때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과 함께 안도감을 느낍니다. 전국의 돌봄 종사자들께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 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를 맞아 우리는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웃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나눔을 제도화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도 두 제도에 힘입어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의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습니다. 사회 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 대구, 경남 등 8개 광역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직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복지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전국 14곳에 설치했습니다. 민간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장기 요양 방문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긴급 돌봄이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 종사자의 정규직의 비율이 대폭 높아지면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돌봄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는 돌봄 종사자들과 함께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지난 3월 대구가 코로나 위기의 중심지였을 때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이 돌봄 공백이 생긴 장애인과 아이들을 보살피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어르신 곁을
방호복을 입은 채 24시간 내내 지켜주셨습니다. 민간복지시설과 대구의료원 등 병원 10곳을 지원하며 방역과 복지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운영해왔던 것이 매우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한 만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에 사회서비스원이 세워집니다. 전 국민이 복지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랍니다.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입니다.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 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일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로사, 위험의 노출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배달 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필수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 조례를 만들고 종합재가센터를 가장 먼저 설립하여 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치매국가 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입니다. 이를 위해 총 28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는 이웃에 기대고 일상 속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상생도약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돌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등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긴급한 돌봄 수요, 민간에서 하기 힘들어하는 서비스의 수행을 통해서 돌봄 공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고 1인 서비스가 아니라 팀제로 여러 명이 함께 묶여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와 복지가 통합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을 통해서 전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사람은 언젠가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제공돼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좋은 일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와우.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홀몸의 치매 어르신 댁을 방문했는데요. 어르신은 씻지도 않으시고 또 술 드시면 길에서 주무시고 또 이제 난청으로 귀가 어두우셔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해야만 하는 경우였습니다. 어르신이 온몸이 아프셔서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입해서 드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방문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왕진 서비스를 연계를 했고요. 또 약을 처방을 받아서 요양보호사가 있을 때 약을 드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넘어져서 손바닥을 꿰맨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자주 방문을 해서 소독을 해드려야만 했습니다. 방문간의 투약 관리와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통증이 사라졌고 인지 상태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주거 환경도 위생적으로 바뀌면서 어르신의 표정이 밝게 변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인 파트장을 중심으로 저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그리고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함께 사례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우. 코로나 재난 시대에 장애인들은 코로나 확진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자가격리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불가능한 장애인들에게 자가격리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동료 활동지원사분들과 함께 약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중증 장애인을 돌보러 격리시설에 장애인과 동반 입소하여 24시간 교대, 긴급 돌봄 지원을 하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그 모든 상황은 긴급이었습니다. 이용자는 다운 주공을 가진 발달 장애인으로 나이는 20살 정도지만 만나보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장애를 가진 아이와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고 매우 우울해하셨습니다. 저는 센터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곧장 짐을 싸서 장애인 이용자를 만나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집으로 데려갔던 날 확진자인 어머니가 그때까지 집 안에 계셨습니다. 확진자인 어머니가 아들을 보내기 위해 문 밖으로 내보냈는데 저도 매우 떨렸지만 그 이용자는 겁에 질려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행히 이용자가 그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는지 형아라고 부르고 약속까지 하며 잘 따라 나와 주었습니다. 그 이후 격리시설 안에서의 생활은 처음 겪는 특수한 상황이고 모든 것이 낯설고 제약과 변수가 많았습니다. 실제 현장은 보호장구가 있어도 장애의 특성과 서비스 특성에 의해 온전히 보호받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 될 일이기에 들어왔고 철저히 장애인 이용자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지원은 제가 공공기관 소속이 아니라 만약에 민간의 활동지원사였다면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을 마친 지금도 그때 이용자가 그때 좋은 기억이 있었는지 그때 시설 안에서 찍었던 저의 이름과 이제 형님 사랑해라고 적힌 사진을 본인의 이제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고 가끔 생각이 날 때면 저에게 형아라고 부르며 연락을 주고받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오징이가 고맙고요. 오징이가 놀아다니면서 내가 좋아요. 있으니까 내가 꼭 날가피 먹으러 가고 내가 좋아요. 그리고 빠지면서 내가 그냥 고맙고요. 최근까지 제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어르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은 콧줄을 끼고 경관 영양식을 하는 90대의 장교양 1등급 어르신이었는데요. 저하고는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어르신은 민간이 제공하는 민간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셨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 서비스 의뢰를 받고 이 어르신이 위중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2~3명이 한조가 되어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케어노트라는 걸 공유하면서 일관되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매월 정기 모니터링을 할 때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전문 서비스직인 사회복지사 또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이 동행해서 그동안의 서비스를 점검을 했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좋은 서비스가 될지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원이 공공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